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코스피가 다시 3천선을 좀 내주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좀 계속해서 내줬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내줬다가 회복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네요. 뭐 각자 도생의 시간이라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고 또 어제 이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3천이 이제 이탈하더라도 이제 이전처럼 우려감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3천이 다시 뭐 이제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는 좀 그런 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윗방향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좀 예전보다 저도 이제 좀 낮춰놓고 있는 건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하단이 그렇게 좀 우려될 만한 그런 구간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간밤에 이제 또 나스닥이 또 뭐 급락을 해서 또 불안감이 있으시지만 또 이제 그 뭐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계속 버텨주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논리가 계속 뭐 기술주보다는 경기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트렌드는 여전히 지금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지수에 이렇게 우리가 뭐 연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3천 위냐 밑에냐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각자 도생의 이 구간에서 내가 계좌에 어떤 게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밥은 내가 차려 먹는다.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더더욱더 좀 그런 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좌 포트 상담 진행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2-2000-4821번 전화 주시고요. 또 샵 2034번 유료 문자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퍼스트 클래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계좌를 정리하는 요령.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만 아니라면은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강연회 네, 같은 거 맞아요. 한 번씩 하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아예 그냥 이렇게 단기 속성 코스로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게 필요한데 근데 제가 뭐 이제 포트 정리, 뭐 계좌 정리 도와드린다고 뭐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신청도 많이 뭐 해주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나의 어지러운 어떤 계좌를 정리하는지 오늘 한번 시간 내서 좀 해야 되겠다. 네네.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뭐 매일매일 제가 뭐 시장에 이렇게 대응하자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종목도 띄엄띄엄 갖고 오는 녀석이고. 대체로 시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본질을 좀 더 한번 좀 우리가 네,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되게 어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나의 계좌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듯이 나의 이제 계좌도 포트도 주기적으로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지론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목의 어떤 수를 좀 관리를 해야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급변하더라도 시장 대응이 한결 더 수월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상담 신청 포트 점검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상담 네. 신청 들어온 거를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10개 이상. 근데 이 10개 이상의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매일 다 일일이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신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공부도 공부지만 뭐 이제 사실 다들 전업 투자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밍도 생업도 놓칠 하고. 수 있고. 근데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정리하는 요령을 요 표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퍼스트 클래스 정규 종목의 엔트리가 딱 5개 종목이잖아요. 제가 그걸 넘기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덜 넣으면 덜 넣지 5개를 넘어가는 일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0개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수익률이 사실 요 정도만 돼도 양호한 수익률이지. 이론적으로는 똔똔 정도는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정은 씨는 만약에 이 10개 종목 중에서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하나를 꼭 팔아야 된다면 뭘 팔아야 할까요? 다시 표를 띄워주시면. 이게 네. 손절이냐 아니면 네. 차익 실현이냐 이거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 고민되네요. 보통 A를 많이 파신다고요. A. 예. 네. 그리고 J를 파실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이왕이면 그러니까 A는 먹고 파는 거고 J는 손해 보고 있으니까 그쵸. 보통 이제 너무 단순하게 A 종목을 매도하는 걸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저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상황에서의 어떤 계좌 상황을 딱 이제 놓고 봤을 때
A를 팔던 J를 팔던 그 계좌의 평가액은 변함이 없죠. 아, 그죠? 그러네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A를 팔면. 그죠? 그런데 종목을 정리한다,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개 종목에서 저렇게 있다고 쳐요. 물론, 저 종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까지 알면은 약간 거기서 이제 약간의 융통성이 맞아요. 발휘가 될 네. 텐데, 지금 그냥 예시만 들어놓은 건데, 이제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률이 나쁜 순서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손절부터. 예. 네. 가장 이제 그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도 나에게 뭔가 득이 되거나 보탬이 되거나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친구하고는 관계를 끊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얘를 왜 만날까? 내가 왜 얘를 만나지?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만나고 없는데. 오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사람하고는 보통 이제 관계를 정리하시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은 지금 나랑 관계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아. 그죠? 아니 혹시나 좀 더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기다렸다가 그 수익률이 떨어질까 봐 겁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네. 없으신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렇게 종목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이 시점에 산다라는 것은 네. 오를 거라는 기대감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 판단이 맞은 거예요. 그럼 내 판단이 맞은 종목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거죠. 아.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 주식을 이쯤에 샀는데 거꾸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아. 빠진다고 했을 때는 틀렸다는 걸 내 판단이 인정해야겠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 판단이 틀린 거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한동안 손 안 대잖아요. 목표가 계속 상향하고 끌고 가지. 트레이딩 종목이야 제가 뭐 10% 노리고 뭐 가끔 하지만 우리 주력인 정규 포트에서 여러분들 PI 첨단 소재 같은 거 5달 머물러 있죠. APC는 4달 머물러요. 한세시로부터 이제 2달 됐죠. 네. 그렇죠? 제가 올라가는 종목은 어지간하면 손 안 대는데 가끔 정규 포트에서 빼는 것들은 뭐 예기치 않게 손절 처리하는 게 있던가 아니면 너무 제가 봐도 탄력이 안 나와서 던져버리든가 이런 종목인 거지 한번 오르기 시작하는 건 제가 어지간하면 손 안 대는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그냥 10개 종목을 5개로 줄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수익률이 안 좋은 순서대로 줄이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까지 다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요건 그래도 좀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그게 아까워서 못해요. 잘. 뭐 근데 이제 노력은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렇게 종목을 줄여놓으면 이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한 종목은 어지간하면 손 안 댑니다. 저도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 종목을 저렇게 동시에 편입을 했다고 했을 때 3개 종목은 그냥 제 생각대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런 종목은 이제 가급적이면 놔두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매수가 대비해서 밑으로 가는 녀석들은 이제 요건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설정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손절을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께 명시해드리면서 종목을 말씀드려도 적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스크 관리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7% 정도 설정을 하는데 네. 이 원칙은 제가 어지간하면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놈만 나중에 계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기포트도 이제 PI 첨단 소재 됐죠. 그다음에 APCL 됐죠. 한세실업 됐죠. 이제 되려고 이제 하이로 코리아랑 CJ시프도 넣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친구들도 저도 이제 한번 제가 종목을 신중하게 골라서 넣어놨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기치 않게 뭐 하이로 코리아든 CJ시프드든 손절 가격 이탈한다 그러면 그건 전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이 친구하고 내가 인연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손절한 종목은 전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종목도 내 예상대로 이제 지금의 그 기존에 있는 종목들처럼 상승 곡선을 거린다 그러면 모든 5종목들이 이제 붉게 물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계좌가 쫙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언제 팔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그 포트 종목 관리 요령 이제 네.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께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사실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류가 뭐냐면 먹을 때 조금 먹고 네. 물릴 때 왕창. 맞아요. 먹을 때 조금 먹고 맞아요. 물릴 때 왕창. 이걸 반복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먹은 종목은 하나도 없고 왕창 물린 종목만. 그죠?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물릴 것 같은 종목을 빨리 쳐버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지켜보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수익이 크게, 그러니까 단타를 쳐서 그날 수익이 나면은요, 오늘 내가 뭔가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좌 막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사 먹을 돈은 오늘 내가 좀 번 것 같은데 막 차 살 돈이 막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 좀 많이 먹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예기치 않게 물리는 종목들은 크게 물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리스크 관리만 철저하시잖아요. 그럼 급등주 추격 매수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쵸. 내가 네, 리스크 원칙만 관리를 잘 손절을 지키면. 정확하게만 원칙을 잘 지키면 급등주 추격 매수 되니까 자,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동방. 이게 동방? 쿠팡 네. 그 상장 관련주로 이게 뭐 엄청 7배가 올랐었죠.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이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단기에 너무 예를 들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어. 자, 내가 그러면 야, 그래 이따 그래 한번 따라 들어가 보자. 근데 내가 여기 이탈하면 내가 손절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 대한 위험만 감수하시면 돼. 근데 손절해서 이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구간을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점상을 갔어. 자, 이걸 내가 내일 시초가에 한번 따라 들어가 봐. 자,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이탈하면 무조건 내가 던져버릴 거 하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카레이서한테 운전 조심하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이제 안 되는 게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니까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법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니까 종목을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화근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격 매수를 하셔도 이런 어떤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대부분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아예 추격 매수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철저하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딱히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쵸? 마이너스 5%. 그래, 네. 이런 종목들은 아 그래 나 들어가. 근데 마이너스 3% 5%나 칼같이 지킬 거야. 딱 이런 원칙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3연상을 상따라든 4연상을 상따라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종목에 들이대면서 나는 딱 한 마이너스 3%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 딱 원칙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냥 오를 거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샀는데 거꾸로 주식이 빠지게 되면 하다가 나중에 모든 타이밍 다 놓쳐버리고 주식이 꽉 맞아요. 물려버리는. 계좌가 망가지죠. 그쵸? 이런 거예요. 동방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워낙에 이제 급등주니까 뭐 이걸 예시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원칙은 사실 종목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아요. LG화학도 사실 마찬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화학 예를 들면 100만 원 갔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100만 화학 보니까 또 뭐 120만 화학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 120만 화학 갈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냥 LG화학 100만 원을 샀는데 난 예를 들어서 그냥 95만 원 이탈하면 나 그냥 던져버릴래. 나 그냥 나 LG화학 120만 원이면 20% 정도 기대 수익이 있는데 그냥 나는 그 위험을 난 5%만 난 감수할 테야. 이렇게 원칙을 갖고 들어가시면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고점 종목을 추격 매수하셔도.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시니까 아예 제가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다못해 우리 정규 종목에 있는 그런 PI 첨단소재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안 되시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건 기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물론 얻어지는 기대 수익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주식 투자 성패는 말이에요. 결국 이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계좌를 정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머리로는 이게 알겠는데 왠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선뜻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아서 지금 계좌가 파란불이실 것 같아요. 포트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2000-4821번 지금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2034번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동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손절만 잘 지키면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주셨어요.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단 말이죠. 제가 계속 이제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줄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를 하고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 주식이라는 놈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력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의지를 다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손해보고 파는 거는 사실 누구나 어려워요. 누구나 어렵지만 그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훈련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셔야 되고 이 작은 손실에 이제 미련을 갖다가 더 큰 손실로 이제 확대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5% 정도, 7%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계산이 서지만 주식을 막 이제 마이너스 20, 30% 이상 물려버리게 되면 사실 이게 회복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요 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매수가에서 밑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럼 돌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5%가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사다 5% 빠지면 9,500원이죠. 그게 10,000원 되려면 5.26%가 올라야 되죠. 네. 그러니까 5% 빠지는 거 손절하면 5.26%니까 바로 그냥 그만큼만 오르면 되잖아요. 자, 10%까지도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 하락하면 10,000원짜리 종목이 9,000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10,000원 되려면 11.1% 오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내에서는 리스크 관리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데 마이너스 20%부터 가게 되면 가는 길이 확실히 눈에 띄게 멀어지잖아요. 자,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20%가 빠지면 8,000원이에요. 네. 근데 8,000원이 다시 10,000원 되려면 25% 올라야 되죠. 그러네요. 네. 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0%는요. 42.8%가 올라야 본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0%가 되잖아요. 그럼 66.7%가 올라야 본전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면 더블이 올라야 본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손실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돌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주식을 한번 사가지고 마이너스 20, 30%씩 물려버리면은 일단 그 주식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서 바로바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30%, 40%짜리 종목 지금 팔아봐야 왜 다른 종목을 사면 기대 수익이 본전하려면 66%, 50%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네.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뭐 작정하고 하루 날 잡아서 여러분들 그 포트 점검하는 네. 그런 요령 다 뭐 말씀드렸으니까 더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은 뭐 상담 신청해 주시면 하여튼 저는 지금은 종목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계좌 점검이다. 맞아요. 그걸 먼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뭐 아무튼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포트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무료 전화 02-2000-482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